그래서 이제 수명이 존재한다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좀 관리만 잘 해주셔도 1년 더 타고 2년 더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원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, 전기 스쿠터,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동 계열의 그 배터리 관리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. 제가 이 배터리 관리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전기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 많이들 구매하시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동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. 여기 끝에 보이는 제품은 타우루스 뉴 미니라고 PN급 전동 킥보드예요. PN급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그 인증받은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전동 킥보드는 소위 말하는 기안급 전동 킥보드예요. 타우루스 슈퍼살롱이라는 제품이고, 얘는 PN급 전동 킥보드와는 다르게 저속형 전기 스쿠터 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도로에서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안급 전동 킥보드고, 여기 보이시는 제품은요 전기 자전거고요. 소위 말하는 뭐 요즘에 자투바이라 부르는 그런 전기 자전거입니다. 타우루스 슬릭이라는 제품이고, 출시하자마자 3일 만에 배터리 20A짜리 그냥 고용량 제품이 바로 품절이 날 정도로 정말 핫한 제품이고요. 아무튼간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, 이 모든 제품마다 다 전동 킥보드의 그 볼트란 게 있어요. 볼트가 다릅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,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꽂는 게 220V라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그 이용하시는 전동 드릴, 그거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건 12V에서 24V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전동 킥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끌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6V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전동 드릴에 들어가는 그 동그란 건전지랑, 그리고 이 전기 자전거,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동그란 건전지가 똑같아요. 그 건지를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요.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이런 제품에는 뭐 인산철 배터리는 넣지만 리튬 폴리머를 넣는 그런 제품은 없어요.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,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하나하나의 그 세팅에 따라서 이게 12V가 될 수 있고 24V가 될 수 있고 36V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지금 끝에 보이는 제품은 48V 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얘는 60V 배터리고, 또 얘는 48V 배터리예요.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제품마다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완전 충전된 그 볼트량이 좀 다릅니다. 48V 제품을 완충했을 때 54.4V 이렇게 나오고요. 60V 제품을 완충했을 때 67.2V가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충전기 여기 쓰던 거 여기에 써도 돼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과충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막 폭발하고 화재나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한 80%가 과충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충전기를 이용하실 때 절대 다른 제품의 충전기를 여기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. 제품에 맞는 볼트에 맞는 그런 제품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배터리 팩이에요. 이 타우루스 슬릭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인데,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겨가지고 리튬이온 건전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빼곡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여기에는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전기는 물에 통한다,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목욕탕에서 감전사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물과 전기는 통하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습기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 올 때 주행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비를 맞는 것도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. 그리고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또 주행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에 물이 조금씩 이제 튀면서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충격에 약한 배터리를 이 충격이 많이 받는 뭐 이런 제품에다가 사용하는 게 맞아요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이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요, 이 승차감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이 되게 말랑말랑하게 들어가 있고, 그런 제품들은 이제 배터리의 충격이 그렇게 많이 가해지진 않겠죠. 36V짜리 20만원, 30만원짜리
전동 킥보드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통타이어에다가 서스펜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계속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셀이 틀어질 수도 있고, 그 셀이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 비가 들어간다거나 뭐 습기가 찬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스파크가 튀면서 배터리가 폭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 선정하실 때도 좀 승차감이 그래도 적당히 잘 나오는 거, 그런 제품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, 온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온도라고 하면은 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잖아요.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추울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이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전기차만 생각해 보셔도 뭐 겨울철에는 뭐 200km밖에 못 가요 이러는데, 그래도 여름철에는 한 280km 가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, 전기 스쿠터 세 개 다 동일하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효율이 떨어집니다. 효율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제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그 배터리 액이란 게 들어가 있는데,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이 이제 힘들어해요. 그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힘들어해가지고 여름철에는 뭐 한 50km 정도 달릴 수 있었던 앤데, 겨울철 되니까 얘가 막 35km밖에 못 가. 추워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 이래. 뭐 그런 듯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. 겨울철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고요. 여름철에는 효율은 좋아지는데 여기 배터리에 열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그 온도가 높아진다는 그 자체가요, 여러분들께서 막 이거 여름철에 주행하면 그럼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? 하실 수도 있는데, 뭐 그 정도로 폭발을 하면은 국내에서 일단 이거를 팔면 안 되고요. 여러분들께서 직사광선 이렇게 막 쬐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런 검정색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러시면은 열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.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본네트만 봐도 그냥 후라이드 탁 해가지고 탁 하면은 후라이드 익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잖아요. 이 전동 킥보드도 똑같이 열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 보관하실 때 좀 그늘이 있는 서늘한 곳이라던가 뭐 현관 이런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. 여름철에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충전까지 한다 이러면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에서 충전을 해주시고요. 겨울철에도 똑같습니다. 너무 추운 곳에 장시간 보관을 하면요, 이 배터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자연방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. 겨울철에는요, 여러분들이 추워서 잘 안 타시게 되니까 보관을 무조건 실내에 좀 해주시고요. 이게 자연방전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주행도 해주시고 충전을 좀 해주시고, 바람을 직방으로 맞고 뭐 그런 곳이 아닌 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좀 실내 이런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름철에 한 개 더 말씀 안 드렸다. 비 올 때 이런 전동 제품 주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제가 막 눈 올 때 타고 비 올 때 타고 막 이러는데 절대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비 올 때 타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줍니다. 뭐 배터리를 빼가지고 말려준다거나 아니면 모터에 뭐 히팅건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준다거나, 그런 작업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. 여러분들 거기까지 안 하실 거잖아요. 비 올 때 타고 나서 어우 귀찮아, 그냥 세워둘란다, 알아서 마르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세워두시기 때문에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. 제가 가끔 그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이제 AS 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. 가장 많이 AS로 들어오는 게 이 배터리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, 전동 킥보드 발판을 열었더니 그 막 다 녹슬어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내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관리를 굉장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, 전기 스쿠터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, 그 사이클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쓰고 한번 끝까지 충전하면 1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. 요즘에 아이폰 사면은 뭐 사이클 횟수 이렇게 하는 게 배터리 0%부터 100%까지 충전을 했을 때 그게 1사이클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전동 킥보드도 뭐 사이클이 따로 이제 막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사이클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. 보통 한 500사이클 정도 사용하시면요, 효율이 줄어든다고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타다가 한 번 충전하면 최고의 효율을 이제 가지고 있냐? 뭐 또 이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 자연방전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수명이 존재한다고도 부르는데, 이거를 좀 관리만 잘 해주셔도 1년 더 타고 2년 더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완전 방전을 시키는 게 안 좋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완전 방전이란 거는 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
배터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, 그거를 완전 방전이라고 하는데, 보통은 전기 스쿠터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은요 완전 방전을 시키지 않아요. 배터리에 BMS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, 얘가 이제 뭐 배터리를 한 10% 남길 때까지만 사용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완전 방전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전기 자전거가 꺼질 때까지 탔어요.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10%까지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 충전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은 배터리가 조금 더 줄어들다가 완전 방전이 돼버려요. 완전 방전이 돼버리면은 뭐 가까스로 충전기를 꽂았을 때 살아날 수도 있는데, 살아나지 않을 확률이 한 90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터리가 완전 꺼질 때까지 타지 마시고, 뭐 칸수로 따지면은 배터리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충전기를 물려주시는 게 좋고요. 충전을 할 때는 100%까지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한 90% 정도까지 충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도 20% 정도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충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문구가 뜨잖아요. 그리고 충전은 80%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는 것도 최고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 이제 이런 전동 제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요. 그리고 뭐 전기 스쿠터 회사, 전기차,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에는 모두 이렇게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전동 킥보드, 전기 스쿠터, 전기 자전거 이제 통틀어서 한 5년 정도를 탔거든요. 배터리가 불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 전동 제품을 접할 때 저는 좀 T라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보관 방법에다가 막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배터리가 뭐 고장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. 배터리가 폭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저랑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진짜 관리만 잘해도 정말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동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은 제가 뭐 다음 편에는 뭐 모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컨트롤러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제가 이렇게 찍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간 2륜의 시즌이 다가왔잖아요. 여러분들 항상 이런 제품들 타실 때요, 헬멧 꼭 착용하시고 장갑도 착용을 하시고요. 항상 안전하게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